조건이 좋아지면은 만족도가 높아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성취할수록 더 불행해지는 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은 행복의 기준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바뀌어왔는지를 좀 보려고 해요. 긴 안목으로 봤을 때 과거에는 기아나 질병, 전쟁 이런 게 이제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행복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해결이 되면서 행복에 대한 기준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요새는 이제 비만으로 죽는 사람이 굶어 죽는 사람보다 더 많죠. 의학이 발달하면서 수명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전쟁도 마찬가지죠. 옛날에는 농업 기반에서 토지를 뺏는 게 중요했지만은 지금은 전쟁을 해도 건물이나 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걸 다 파괴하면 서로 손해죠. 또 인터넷 같은 것은 전쟁을 해도 뺏을 수가 없거든요. 성공에 대한 척도도 바뀌고 있어요. 이전에는 빵을 먹어야 되고 국력의 척도가 영토의 크기, 소득에 있었죠. 성장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죠. 더 많이 생산해서 소비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한 거죠. 성장하기 위해서 경쟁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보다 성장이 더 중요하고 한쪽이 성장하면 한쪽은 실패해야 되는 구도였죠. 근데 이런 구도가 미래에는 이제 특히 인공지능 같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무한 성장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인공지능은 앞으로 10년 내에 사람들이 하고 있는 노동을 대체하고 그리고 이제 소득을 주고 무한한 성장을 줄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행복이 계획한 거를 성취하는 거를 행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물질적으로 봤을 때는 여태까지 많은 것들이 해결되어 왔고 또 앞으로는 더욱더 그렇게 될 거거든요. 그럼 인간은 더 행복해져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행복이라는 거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것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계획을 해서 성취를 했으면 행복을 느끼는데 문제는 계획이 성취되면 더 큰 기대를 가지고 또 다른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조건이 좋아지면은 만족도가 높아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성취할수록 더 불행해지는 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은 쾌감을 느끼면 이제 행복하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쾌감도 지속이 되는 게 아니라서요. 지속되다가 그 쾌감이 없어지면 다시 이제 불만족스러운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아예 쾌락에 대한 갈구 자체를 줄여야 한다. 그게 이제 행복에 이르는 길이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인간은 행복이 지속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재설계돼야 된다는 영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옛날 신화 시대죠. 수메르 시대. 그때 인간의 행복은 신에게 달려 있었어요. 수명이라고 하죠. 사람이 명을 받는다. 내가 얼만큼 사는 게 신한테 달려 있어요. 또 경작을 하거나 동물을 이렇게 지배하는 권한도 신이 부여해요. 그래서 농사하시는 분들, 농사를 시작할 때 신에게 제사를 지내죠. 신은 완전한 존재고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였기 때문에 인간은 단지 신의 장대한 우주계획의 일부로서 이렇게 생각했었죠. 이런 흐름은 중세까지도 이어졌죠. 그래서 서양에서는 교회가 절대적인 권위를 가졌고 동양에서도 성리학이 논리가 됐죠. 그래서 이러한 논리들은 인간의 감정이나 정서보다도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근대에 오면서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이제는 인간의 감정과 자유의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라고 하죠. 또 다른 흐름은 이제 과학이 중요해졌어요. 이제는 과학이 인간의 감정과 자유의지에 대해서 다시 해석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의 흐름은 과학이 인간의 감정과 자유의지에 대한 어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음은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것은 그냥 뇌의 활동이다. 뇌의 전기 활동이고 생화학적인 활동이다. 뭐 신체 활동의 대부분은 인간의 의지와 관련 없이 발생한다. 뭐 혈액이 흐른다든가 호흡을 한다든가 또 욕망이라는 것조차도 선택할 수 있는가? 내가 토스트를 먹고 싶다거나 아니면 이제 샌드위치를 먹을까? 우리가 이제 선택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또 60초 동안 아무 생각 안 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 생각하는 게 나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해요. 계획을 세워서 어떤 보상을 바라면 의욕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의욕은 과학에서 얘기하는 것은 도파민의 활동이다. 도파민은 욕망에 대해서는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감수해요. 그래서 먹는 거, 일하는 거, 시험에 합격하는 거, 이게 다 도파민의 활동이죠. 도파민과 엔돌핀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 같지만 충족이 되지 않으면 허전해지면서 불안하고 어떤 결핍, 허전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결핍감이 뇌에서 부정적인 회로를 형성하는데 이것이 바로 스트레스거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은 뇌의 기능을 전반적으로 조절하는 호르몬인 세로토닌의 분비가 억제돼요. 이 부정적인 거에 대해서 과잉 반응을 하게 되는 편도체 기능이 이제 활성화되는 거죠. 또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노드 아드레날린하고 코티졸의 분비가 활성화되는데요. 그러면 사람이 점점점 충동적 그리고 이제 공격적으로 바뀌게 돼요. 사람의 생각의 실체는 뉴런을 흐르는 전기인데요. 약 4.5V 정도의 생체 전기인데 이제 뇌파는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고 이 패턴을 통해서 뇌 정보를 읽거나 주입하는 게 이제 가능한데요. 뇌를 컴퓨터에 바로 연결해서 뇌 전기 신호를 읽거나 뇌 정보를 바로 쓸 수 있도록 주입하는 거는 양자 컴퓨터에 의해서 현실화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구글에서 지금 양자 컴퓨터를 만들었는데 슈퍼컴퓨터가 만년에 걸쳐서 처리할 연산을 단 200초 만에 처리해버렸거든요. 이것은 이제 이 속도의 문제뿐만 아니라 양자 컴퓨터가 갖고 있는 메타인지 능력 때문에 그렇거든요. 양자 컴퓨터가 출현해서 사람의 내적인 목소리를 뇌파로 읽고 분석해서 필요한 일들을 처리할 수는 있지만 이 마음 자체를 전체적으로 관찰하고 문제의식을 가지는 일은 할 수가 없거든요. 기술이 뇌를 업그레이드 하더라도 의식을 업그레이드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제 사람의 의식을 하나의 뭐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어렵죠. 이 뇌 밖에 있는 관찰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는 게 너무 적어요. 양자 세계가 엄청난 것처럼 여기에도 안 보이는 엄청난 영역이 있는데 뭐 중국이나 인도의 철학자들은 이제 자아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고 이것에 대한 신비를 풀지 못하면 행복으로 가는 보편적인 척도를 이제 개발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감정을 이해하고 행복이 지속될 수 있도록 재설계돼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행복에 대한 그런 역사적인 사람들의 해석과 앞으로 미래의 어떤 사람들이 제시하는 행복의 모습 봤는데 다음번에는 좀 그럼 어떻게 행복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이 인간의 자유의지와 감정을 이해하고 또 이 내면을 재설계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다음번에는 좀 해보려고 해요.